그러면 실제로 매매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억 5천짜리가 보통 전세 한 2억 3천에서 2천 투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많아서 2억 3천이에요. 근데 요게 2년 뒤에 보니까 3억 됐어요. 그럼 2억 5천이 3억 되게 되면은 얘 20%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연간 한 10%밖에 안 오른 겁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얘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얼마 벌었죠? 5천을 번 거죠? 그럼 얘는 연간 10% 번 게 아니라 2년간 2천이 5천 됐으니까 250%인가요? 250%가 된 거니까 연간 125%를 번 거예요.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죠? 원금 포함한 금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갭 투자를 많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전세 2억 3천이니까 이거를 10채를 샀다고 해봐요. 10채 사도 2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얼마를 벌어요? 5억을 버는 겁니다. 세금 다 빼도 4억 한 2, 3천 남아요. 누진과세기 때문에 세금도 얼마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갭 투자가 해서 뭐 300채를 샀다는 등, 40채를 샀다는 등 이런 것들이 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죠. 예. 왜냐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놓고 10억씩 갖다 붓는 거 아니죠. 3천만 원이면 한번 해보지 뭐. 아주 가볍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불 붙였던 게 뭐냐면 공급량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없어. 그게 뭐 어떡합니까? 전세도 너무 비싸. 빌라라도 사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의 전세값도 상승하고 매매값도 상승하게 됐었던 아주 최적기였다는 거죠. 갭 투자 지금 하게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벌 수 있을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에서 설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에도 얼마든지 벌 수는 있는데 수익률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투자금 대비했을 때. 네, 근데 작년, 재작년 보면 아주 초대박이 나거나 300%, 400% 번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뭐 충분히 그거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어차피 월세 투자하시는 거는 더 맛이 같습니다. 금융제도가 강화돼서 원리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저금리 이용해서 수익률을 더 높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죠? 원금 같이 갚게 되면은 월세 받아갖고 이자 원금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안 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전세 갭 투자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값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던 건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때는 공급도 안 하지만 수요가 많게 되게 되면 공급도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2014년서부터는 어땠습니까? 14년, 15년, 16년도에 수요가 어땠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엄청 낮죠 뭐. 여러분들 다 수요 아닙니까? 당연히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에는 수요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좋은 시기를 놓치겠습니까? 건설자들이? 안 놓치죠. 그러니까 공급도 팍팍팍팍 늘리는 겁니다. 분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요가 많고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다 사재 끼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왔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이 언제 했냐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보통 14, 15, 16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공사기간 한 3년 봐야겠죠?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이 공급에 대한 입주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입주하기 전에는 공급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온다니까 아직은. 이게 공급이 많은 건지 아닌 건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물량이 입주한 물량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17년도 올해부터 입주하기 서서히 시작했죠. 아파트들이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자체가 적냐 많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죠. 네, 공급 물량 많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별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공급 물량 과잉이 강남 쪽이 공급 물량 과잉이게요, 아니게요? 어때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뭐 적절해요, 어때요? 거의 재건축. 네, 뭐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뭐 신도시가 됐건 간에 하여튼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강남에 이제 공급이 과잉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구가 공급이 과잉이에요. 공급 물량 엄청나게 많아. 그럼 강남에 있는 집값이 흔들리나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이해되시죠? 근데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확장 해석을 하는 거죠. 작년에 입주 물량이 20만 원인데 내년에 30만 원이니까 니네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전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해 가십니까?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대답 안 하실 거면. 예. 강남은 지금 물량 자체가 대단히 적죠. 전체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가 물량이 되게 적은 겁니다.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뭐 2만 몇천 원 되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강남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네. 이 정도 물량 갖고는 서울에서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과잉의 부분의 공급 과잉은 서울이나 강남 쪽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예. 그런데 마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전부 다 무너질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죠. 일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공급 과잉인 지역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 과잉 지역. 어디가 있냐? 동탄 같은 데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용인의 일부 지역 같은 거구나. 뭐 이런 라인들. 뭐 다 이게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질지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동탄 뭐 2기 같은 경우. 워낙 많잖아요. 물량 자체가. 그럼 이것들, 솔직히 공급 과잉 서울 중에서는 강동구도 좀 많은 편이죠. 강동구. 강동구도 일시에 막 쏟아지니까. 예, 물론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동하고 동탄하고 또 틀린 점 뭐냐면 강동도 많고 동탄도 많다.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굉장히 단기간에 끝납니다. 공급 물량을. 왜? 해소하는 수요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강동구 좀 빠지면 살만하잖아요. 중강남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요가 꾸준히 붙어주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간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짧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길 수가 있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데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의 어떤 도시에 한 10,000세대 정도의 신규 단지가 들어왔어요. 한 5개 단지가. 그럼 이거 해소하려고 그러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해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급 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따져봤을 때 서울 같은 데서는 어지간히 놓고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수요를 오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은. 그죠?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는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데 서울에서는. 대단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일반 분양 해봐야 몇백 세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후따다 끝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의 부분은 부분적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 도심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